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한국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K-POP,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한 세계사 교수가 한국에서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 말입니다. 이 교수는 중국에서 무려 7년간 강의를 하며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온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거대한 스케일과 급속한 발전에 매료되어 그곳에서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중국 사회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개인주의와 거만함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사람들 사이의 무례함은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도전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 그곳의 사람들은 어떤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보자고요. 2달간의 짧은 체류 계획을 세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2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고 그가 중국에서 느꼈던 실망감을 완전히 씻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한국에서 그가 겪은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가 왜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었는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찰스 쿠퍼입니다. 영국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며 평생을 역사 연구에 매진해온 학자입니다. 저는 7년 동안 중국에서 강의하면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연구해왔습니다. 중국은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매혹적인 나라였습니다. 웅장한 도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그리고 고유의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언제나 자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거만함과 개인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매력은 점차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달 정도 한국에 머무르며 그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중국과 어떻게 다른지 연구해보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활기찬 도시의 모습,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한대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의 거리를 거닐었을 때 그곳은 마치 에너지가 넘치는 거대한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붐비고 카페와 식당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전통적인 한옥이 공존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처음 보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런 한대는 제가 중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고 무관심하게 느껴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2달간의 짧은 체류 계획을 세웠지만 어느새 그 계획은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그리고 느낀 감정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가 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처음 한국에 대한 호감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그저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세계사 교수로서 저는 중국의 광대한 역사와 문화를 주로 연구해왔습니다. 중국은 저에게 늘 큰 자부심을 주는 나라였고 그들의 발전과 규모는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계기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강의를 마치고 캠퍼스를 거닐다가
우연히 서주원이라는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을 여행 중인 젊은 청년이었고 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주원은 대화 중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 그리고 독특한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한국도 중국 못지않게 흥미로운 점들이 많네요. 제가 서주원에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와 문화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서주원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서주원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회 구조, 문화, 경제 발전 등을 조사하면서 중국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주원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나가던 한 중국인 학생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웨이젠 리였고 그는 제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마자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한국이요? 그 나라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중국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웨이젠 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웨이젠 리의 말투와 표정은 마치 한국을 얕잡아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무시하며 중국의 위대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자국에 대한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태도가 저를 더 한국에 대해 알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서주원은 웨이젠 리의 말을 듣고도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작고 중국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나라가 가진 잠재력과 그들이 이룬 성과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신다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웨이젠 리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우월주의와 자부심은 확실히 중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서주원의 이야기를 따라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주원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웨이젠 리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중국과는 또 어떻게 다를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서주원은 나를 서울의 명소로 안내해 주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설명은 내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서울의 고궁과 역사적인 장소들을 둘러보며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경험했다. 찰스 교수님,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견뎌내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나라죠. 서주원이 설명했다. 그래요? 이곳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그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 같군요. 내가 대답했다. 맞아요.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강한 정신력과 의지를 키웠죠.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서주원의 말을 들으며 나는 한국인들의 빠른 적응력과 위기 극복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경쟁력은 단순한 경제 성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주원이 덧붙였다. 중국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군요. 중국에서 느꼈던 개인주의와는 정말 대조적이네요. 내가 말했다. 그렇죠. 한국의 공동체 의식은 아주 강해요. 개인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점이 한국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서주원의 안내를 받으며 나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과거에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왜곡된 정보였는지를 서서히 깨달았다. 교수님, 중국이 한국에 대해 전해온 이야기들이 전부 진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서주원이 말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독립적인 문화를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죠.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정말 다르군요. 내가 말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그 자체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서주원의 설명은 내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서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고 한국의 진정한 강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제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내가 말했다. 중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나라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서주원과의 대화는 한국에 대한 내 편견을 깨뜨렸다.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였다. 이제 나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예상치 못한 인물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바로 중국에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웨이젠 리였다. 그는 그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중심지에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웨이젠은 내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왜 여기까지 따라왔는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는 첫 마디부터 그 특유의 비꼬는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 여기서도 나를 만나게 될 줄이야. 찰스 교수, 웨이젠이 말하며 얄미운 웃음을 지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참 웃기군. 이 나라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그들의 역사는 과장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심지어 남침을 한 것도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나?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벌써 사라졌을 거야. 그의 말은 마치 망치로 내 머리를 때리는 듯했다. 내가 서주원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역사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웨이젠의 주장은 분명 잘못된 정보였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순간적으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서주원은 침착하게 그의 말을 받아쳤다. 웨이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서주원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 전쟁의 남침은 북한이 시작한 것이고 이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왜곡된 것입니다. 웨이젠은 서주원의 반박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이미 밝혀낸 사실이니까. 너희는 결국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은 나라일 뿐이잖아. 한국이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다고? 서주원은 웨이젠의 공격적인 태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표정은 더욱 차분해졌고 목소리도 한층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변해갔다. 웨이젠, 전 세계의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는 북한이 1950년에 남침을 통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엔이 개입한 것도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은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한국은 그 이후로도 자주적인 국가로서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독립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왜곡된 정보일 뿐입니다. 서주원의 말이 끝나자 웨이젠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우리의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서주원의 논리적이고 일관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웨이젠의 거짓된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역력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자신이 몰고 온 거짓말의 파도에 휩쓸려 버린 듯 보였다. 결국 웨이젠은 창피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다. 그는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웨이젠이 사라진 후 서주원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된 역사적 사실들이 많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서주원의 침착함과 논리적인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웨이젠의 거짓말은 결국 들통이 났고 나는 한국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한국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는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존경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다. 한국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가졌던 선입견과 오해가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내가 알지 못하는 한국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혹시 내가 간과한 진실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은 어느 날 서주원과 함께 방문한 전쟁기념관에서 극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한국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그 속에서 싸워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한국은 세계사에서 여러 차례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꿋꿋이 이겨내며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해왔다. 그 역사의 무게를 실감하니 내가 그동안 품었던 사소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전쟁기념관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마주하며 나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특히 전쟁 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용사들의 이야기는 나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고 한국의 과거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서주원과 함께 차를 마시며 나는 그에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주원,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 단지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들로만 판단했었지. 그러나 이곳에 와서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니 그동안의 오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서주원은 미소 지으며 내 말을 경청했다. 찰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진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바로 보려는 당신의 마음이 정말 고맙습니다. 서주원의 말은 나를 더 깊은 반성으로 이끌었다. 나는 세계사 교수로서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쳐 왔다. 그러나 그때 나는 한국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편견과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음을 깨달았다. 학생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점이 나를 깊이 자책하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많은 오류를 범했어. 한국의 역사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지. 그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 건 내 책임이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주원에게 말했다. 서주원은 나의 손을 잡으며 말없이 위로해 주었다. 그의 온화한 태도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작게나마 기부를 결심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롭고 번영하는 한국도 없었을 것이기에 나의 작은 기부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랐다. 기부를 하며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눈물과 함께 한국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한국을 오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겪은 고통과 시련, 그리고 이를 극복해온 그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서주원의 도움으로 나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 느끼게 되었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한층 더 깊은 애정과 존경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은 그들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나는 그들의 앞날에도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응원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나를 더욱 한국과 가깝게 만들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여행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오랜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회복력과 단합된 정신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문화 세계사학자로서 나에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서주원과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면서 나는 동아시아의 또 다른 면모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안내와 설명 덕분에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의 시야는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서주원과 나는 이번 여정을 통해 깊은 우정을 쌓았고 그는 나에게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주원과 함께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한국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물었고 나는 그동안 느꼈던 감정과 깨달음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조원 씨,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서주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찰스, 당신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언제든지 한국에 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당신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어요. 우리 둘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이별의 순간이 아쉬웠지만 나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있어 단순한 방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분명히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를 통해 학자로서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